중학교 1학년 여학생, 무리가 다 이루어져 있는데 본인은 끼지 못하고 어떻게 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학교에서 혼자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고 학교 다니기 싫고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고 시골 학교로 전학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시작하고 싶다. 네, 전학 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이 친구, 이런 기질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완벽형 기질이 좀 있어요. 이 케이스는 아마 성격을 좀 어머님이 좀 이렇게 잘 관찰해 보시면, 성격을 좀 분석해 보시면 완벽형 기질이 있어서 뭔가 강박, 뭐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너무 들볶으면서 뭔가 불안에 많이 시달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로 전학 가서 다른 친구들이랑 뭐 어울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또 뭔가 평가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네, 이 케이스는 또 반복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전학을 가더라도, 실제로 전학을 고려하셨을 수도 있는데 전학을 가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인,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솔루션을 얻고 나서 전학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골로 갔다 다시 또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시면서 헤매실 확률이 높아서 이 성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럴 땐 심리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다른 심리상담 센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아이의 실질적인 마음의 고민을 좀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좀 전에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보니까 그 중학교 아이인가요? 그 게임 중독에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케이스. 근데 공부방 선생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공부방에 오면 공부도 너무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게임 중독이었다고 나중에 알았다. 그런데 아이랑 얘기해 보니까 아이가, 친구가 교통사고로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게임만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게임만 합니다. 이 아이가 굉장한 트라우마, PTSD 상태일 거예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피하고 싶죠. 그래서 아마 아이는 게임 속으로 숨어들었을 텐데, 그런데 공부방 와서는 잘하는데 왜 엄마랑 대화가 안 될까요? 부모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 아이가 애도 치료, 친구를 보낼 수 있도록, 이 상실 치료라고 그러죠. 내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를 잘 마음에서 보낼 수 있도록 사실은 얘를 심리상담에 접속해서 오래도록 잘 애도해서 보낼 수 있는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데,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아마 이 친구는 아직도 친구를 애도해서 보내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부방 선생님이 어머님께 이 친구가 친구를 잘 애도해 보낼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좀, 애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상담 센터들도 있으니까, 아니면 애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가르쳐 주는 심리상담 센터에 이 친구를 접속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게임 중독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입원시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다 풀어놓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시한폭탄을 가슴 안에다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 친구가 그 눈앞에서 죽은 친구를 완전히 보낼 때까지는 아마 이 문제, 게임 중독에 빠지고 계속 일탈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학교 2학년, 귀차니즘, 게임, 수행평가, 상담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네, 상담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상담에 접속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 친구들 이미 무기력해서 상담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확률이 되게 높아서 상담 안 하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상담, 이거를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상담, 너 게임 때문에 상담하려고 해. 이렇게 접근하면 이 친구는 안 오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잘못된 인식이 있냐면, 상담은 마음이 아픈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 가는 곳이야,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일종의 낙인 찍힌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여기 오는 걸 되게 숨기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 이게 좀 많이 슬픕니다.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언제든지 심리상담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힘들면 일회성 상담이라도 언제든지 받아야 되는데 왜 아이들이 심리상담에 대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라는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게임 때문에 너 심리상담 받아보자 이렇게 접근하면 이 친구 심리상담 안 할 거고요. 아마 진로를 좀 알아보자,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넌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궁금하지도 않니? 이렇게 좀 농담 삼아 좀 가볍게 접근하셔서 이 친구를 심리상담에 접속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하면 좋아집니다. 기간이 문제인 거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네, 상담하면 좋아지죠. 이 친구는 아마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또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네요.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상담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하냐, 아들러식 접근을 하냐, 아니면 이 상담하는 곳이 그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하는 곳이냐. 저는 주로 DBT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 마음이 아파? 근데 마음 아프긴 한데 행동부터 하자. 이래서 저는 막 끌고 가는 편이라서, 자, 마음 아픈 거는 천천히 하자. 너 행동 좋아지면서 마음도 같이 치유돼. 이러면서 그냥 막 행동으로 밀고 들어가는 치유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상담마다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곳이 있죠. 제가 하는 것도 일종의 인지치료이긴 한데, 이렇게 인지치료하는 곳이 있기는 있고, 또 감정, 아이들의 감정을 치유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을 이렇게 접속을 하실 때는 이 친구는 지금 조퇴, 결석, 아침에 학교 나가는 행위 자체 귀찮고 수행평가 발표 있는 날 결석하려 하고, 수행평가 또는 발표 있는 날 결석하려 하고,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네, 불안. 네, 잘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뭔가 누구 앞에 서서 발표하고 평가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이 있겠죠. 이 친구가 완벽형일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지치료 쪽이 맞겠네요. 아,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진실 아니야. 네가 이렇게 발표할 때 느끼는 그 감정도 이거는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자꾸 생각을 바꿔주는 인지치료 쪽을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심리상담 하시면 좋아집니다.